자, 뉴욕 증시가 가파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추세적인 회복이라 말하기보다는 일단 올라간다라는 쪽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도 또 연결이 어제도 됐기 때문에 오늘도 미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입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송태현 과장과 볼 주제부터 공개해 주시죠. 과매도권 되돌림. 예. 너무 팔았다는 얘기죠. 이제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뭐 어떤 호재인지 이런 부분까지 좀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일단 이 미국 시장도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랬죠. 하다 보니까 사실 어제 이러한 시장에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할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사실상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되돌림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어떤 호재가 하나라도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걸 포인트로 잡아서 더욱더 많은 수급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상승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 자체는 국내 시장에서도 사실상 어제도 보여줬었고 네. 오늘도 추가적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결이 되는군요. 뭐 국내도 과매도권을 네. 계속적으로 되돌리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이제 10월 초인데 9월 달 생각해 보면 너무 밀렸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하는데요. 그대로 좀 나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떠한 움직임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첫 번째는 호주 중앙은행이 사실 50bp 인상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 예상치였죠. 예, 그런데 25bp 인상을 하게 되면서 네.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연준이 약간 피벗에 대한 부분을 네. 고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피벗이라 하면 네. 지금의 그 매파 성향을 약간 바꿀 수 있다 이런 네, 거죠. 매파 성향에서 비둘기적으로 돌리거나 네. 아니면은 매파의 성향을 누그러뜨린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랬군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었는데 네네. 이 필립 로우 이 호주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네. 금리가 단기간에 상당히 올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조절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이 어느 시점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금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따라서 이제 호주 중앙은행이 이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고인플레이션과 강한 고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었는데 네. 이것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매우 닮은 꼴에 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 네. 이 마켓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 호주 중앙은행의 25bp 인상은 결국 주요국의 피벗의 시사점으로서 볼 수 있다. 라고 긍정적인 이런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너무나 통화 정책 관련돼서 강한 강도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게 조금은 변화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심해졌던 부분도 있었었고 네. 일부는 이제 이 터미널 금리 관련돼서도 많은 부분 이제 금리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금리가 더욱더 강해지는 속도가 나오지 않는 한에서는 뭐 이 정도에선 반등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일정 부분 이제 돌아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나왔던 것이 중요한 있었는데 배경입니다. 예. 이 고용 지표가 사실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고인플레이션을 나오는 데 있어서 더욱더 강력한 통화 정책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제 지표가 고용 지표잖아요. 체력이 있다. 이걸 네, 판단하는 고용이 거죠.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가 통화 정책 좀 사용한다 하더라도 괜찮다. 버틸 수 있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이 미국의 노동부에서 이제 발표한 부분을 보게 되면 8월 채용 공고가 전월 대비 한 100만 건 이상 줄어들게 되면서 많이 많은 줄었네요. 부분 좀 줄어든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구인율 같은 경우에도 6.8에서 6.2로 줄게 되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CNBC에서는 이 8월에 채용 공고가 100만 명 이상 급락을 하게 되었고 미국의 노동시장의 이 거대한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잠재적인 신호로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고용이 계속적으로 부족을 하기 때문에 네. 임금에 대한 부분이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한다. 기업의 이게 매출이니까. 이제 예. 가장 컸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것이 고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수급에 대한 부분이
깨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임금 인상률도 점차적으로 낮아지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결국은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도 완화에 대한 부분으로서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두 가지의 이제 호재가 시장에는 좀 더 잘 받아들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관련돼서 이제 달러 인덱스를 우리가 봐야 될 텐데 달러 인덱스가 1.3%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110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요. 꽤 떨어졌네요. 네, 그리고 네.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3.3bp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3.617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꺾였고 전체적으로 호주와 그리고 미국의 고용 쪽에서 이런 거를 낮추게 되는 그런 재료가 됐다라고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종목별로도 보니까 아주 뭐 다 올라갔더라고요. 좀 하나씩 짚어주세요. 어제 보니까 예. 하락한 종목 찾는 게 그 눈에 꼽을 정도로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종목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애플이라든지 아니면은 알파벳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네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2.5에서 4.5% 정도 더 큰 종목이 진짜 크게 올라간 상승이 나왔었고요. 예. 애플도 사실 보게 되면은 네. 그 전에 사실 안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하락이 나왔었는데 네.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수 있다. 라는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인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변화가 있군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네. 긍정적인 이제 증권회사의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에서 상반기에 확실히 소매 판매에 대한 부진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될수록 이제 수송비라든지 유료비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면서 네. 소매 판매 관련돼서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 중반대까지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에 따라서 베스트 아이디어 종목을 계속적으로 아마존을 유지를 하겠다. 라고 탑픽으로 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한 4.5% 정도의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자, 대형 IT 종목들의 강한 상승세를 바탕으로 또 이날 또 반도체 흐름도 강력했었는데요.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상승이 나왔고요. 네. 뭐 대부분의 종목이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5%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 셉니다. 그리고 인텔이 2.7% 그리고 어플라이 머티리얼즈가 3.6% 그리고 ASML이라든지 아니면 TSMC까지도 ADR도 모두 다 한 5에서 한 7% 정도 상승이 나왔으니까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4.3%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음. 이 마이크론이 이제 최대 1,000억 달러를 미국의 뉴욕주의 반도체 공장 설립에 투입할 계획이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이 공장 프로젝트 건립에 20년간 자본이 투입이 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많은 일자리가 이제 창출이 되게 될 것이다. 좋네요. 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강하게 상승을 만들 요소인가라는 부분을 생각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어쨌거나 과매도권에서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부분 자체가 반도체 관련된 투자 심리를 더욱더 좋게 만들었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얼마 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 감산 결정을 그랬죠. 이제 하게 됐잖아요. 예. 그런 이제 감산 결정 자체가 더 이상 D램 가격이라든지 낸드 가격 관련돼서 하락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걸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그런 관측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 국내에서도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는 점은 이런 부분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도 반도체 관련된 섹터는 좀 기대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동차 흐름도 좋았습니다. 이 배경이 됐던 게 어떤 건가요? 9월 자동차 판매량 그리고 3분기 자동차 판매량 관련돼서 상당히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네. 포드라든지 GM이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게 됐는데요. G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3분기 내 미국에서 55만 대를 판매를 하게 되면서 네. 예상치 51만 대 대비 훨씬 더 좀 잘 나온 수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저는 GM의 이러한 이제 발표 중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분기 이제 미국 내 쉐보레 볼트 EV하고 EUV의 판매량이 이제 약 14,000
700대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최대 판매량을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 생산을 확대를 할 것이고 2022년도에 미국 내 생산량을 4.4만 대 더 늘리는군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7만 대 이상으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북미에 확실히 거래선을 가지고 있는 2차전지 소재업체들은 이런 부분에서 2차전지 소재요.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네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이버와 관련해서 포시마크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부분만 좀 짚어보죠. 네, 포시가 13%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예. 네이버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어제 네이버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돈 쓰니까. 이제 예. 웨드부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게 되면은 이 웨드부시에서 일단은 적절한 가격에 인수를 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지만 네이버가 제시한 가격보다 더 좋은 조건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너무나 비싸게 네이버가 산거 매수를 아니냐. 한 거 아닌가라는 역시 의혹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사실 어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외사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크게 내리는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통해서 훨씬 더 이 많은 수급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한동안은 조금 조심스럽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두 가지 준비하셨는데요. 반도체에서 하나,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 하나 갖고 오셨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요. 동진세미캠, 포스코케미칼입니다. 하나씩 좀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중대형에서 골라왔어요. 네, 그만큼 안정성입니까? 안정성도 안정성인데 반등이 나오게 될 때 네. 일반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ETF를 통한 매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먼저 움직이는 과연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종목 그런 거에서 골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수출이 계속적으로 많은 부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9월 달에도 보게 되면은 역대 최대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3분기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보게 되면은 한 730억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네.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잘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형 포토레지스트 공급 관련돼서 공급차 다변화를 꾀하고 있었었는데 이게 좀 무산이 되게 되면서 동진세미캠이 10년에 장기 공급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미국 시설의 공장 증설 관련돼서도 9월 달에 관련된 공시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예. 미국 쪽에 대한 확장이라는 이런 쪽도 동진세미캠이 잘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관련돼서 확실히 이 동진세미캠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돼서도 노스볼트해양 관련된 부분이 올해 말부터는 그래도 사업이 확실히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2차 전지까지에 대한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동진세미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GM이 생산 목표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증가를 시키고 그쵸, 예. 있는데 이 GM 관련돼서 납품을 하고 있는 거래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훨씬 더 좋은 부분이 그렇겠죠. 생기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가지고 왔고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달을 보게 되면은 양극재 공급 관련돼서 이 GM의 조인트 벤처인 얼티엄 셀즈하고 큰 계약 규모를 이제 네. 가지고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계속적인 포스코 케미칼의 기업 가치를 성장시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이제 프리뷰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600억 이상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에 대한 추가적인 이 눈높이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가 실적에 대해서도 네네.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까지 생각해 봤을 때 포스코 케미칼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진세미캠, 포스코케미칼 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의 의견이었습니다. 동진세미캠, 포스코케미칼 오늘 시장의 상승에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